자,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더 진중한, 지금까지 너무 좀 제가 가볍게 질문을 드렸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 어떻게 하면 돈을 안 잃을까요? 이런 거 얘기하면 다 얘기하는 거 책 안 팔리는데. 이런 거 다 책에 적혀있는데 이런 거 얘기하면 와, 책 안 팔리 큰일 났네. 아니, 뭔가 언지를 살짝 주셔야 자세한 디테일한 내용을 보죠. 야, 그러면 참 나 미치겠네. 이거는 그러면 이제 그 개인들이 어떻게 뭐 책 안 팔려도 상관없지 뭐. 나 월급쟁인데. 근데 어쨌든 책 사세요. 아니요. 그 개인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목표 수익률을 확 내려놓으시죠. 목표 수익률을 확 내려놓으세요. 예를 들어 은행이자의 선업에도 나쁜 투자가 아닙니다. 근데 들어오자마자 인생 역전하려고 하죠. 인생 역전하려고 하고는 그 욕망이 탐욕으로 작용을 하고요. 탐욕은 판단을 흐리게 하는 가장 강력한 촉매를 역할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 주식을 샀는데 30% 50% 수익 나서 이 정도는 목표 수익률이 다 도달했어 마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옆에서 좋다 그러면 탐욕이 있으면 절대 못 팔죠. 그거 더 갈 거야. 네, 그렇죠. 항상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죠. 네. 그러니까 목표 수익률을 좀 낮출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빨리 복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복리의 마법. 그거를 그냥 그게 사실은 말은 쉽지 체험으로 오는 것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요. 그거 체험으로 오신 분들은 돈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복리라는 게 기간과 시간이 필요한 건데 그걸 체험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아니요. 실패를 많이 해봐야 돼. 이거 한 해에 100% 벌고 한 해에 50% 잃고 100% 벌고 50% 잃고 100% 벌고 50% 잃으면 제자리입니다. 그렇죠.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차곡 이렇게 조금씩. 그것들을 해보면 저희는 다 해봤잖아. 한 10년 해봤더니 중간중간에 많이 먹은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터질 때 안 터지고 얼마나 버텼느냐, 방어가 잘 됐느냐가 진지를 높게 쌓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고요. 처절한 피가 혈서입니다. 혈서. 우리한테는 이게 피로 써드려야 되나? 정말 그래서 일단 개인 투자자들은 목표 수익률을 좀 낮게 가져가시고요. 10%, 15%, 뭐 5%, 10%, 15%에도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친구들한테 항상 얘기할 때 뭘 100% 수익을 왜 얘기하는 거야? 너는 그냥 은행이자보다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고 투자해봐. 그렇게 되면 부자가 안 되잖아. 그 복리의 마법 모르니? 어디서 들은 건 있어요. 1년, 2년 안에 부자가 되려고 하니까는 망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또 벌 수 있을까? 내년에는 또 이번이 마지막 기회. 난 이러면 요즘에도 들어. 야, 이번이 마지막 기회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그건 뭐냐면 실력이 없어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하는 주식시장이 좋아서 돈 버는 건 실력이 아니다. 그건 실력이 아니고 그거는 그냥 시장이 떠밀어 준 거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다 착각하지. 내가 실력자야. 잘 찍었어. 그리고 내가 잘하는 능력이 있어. 그런데 하락장에서 나의 실력 없음이 드러나죠. 저 같은 사람들은 그걸 수십 번 경험했죠.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아니구나.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은 변동성이 있는 여기서 시작했는데 이렇게 해서 결국 여기로 마무리됐어. 이 가운데서도 수익을 내죠. 이게 실력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페이스 조절을 참 잘합니다.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익숙해지진 않고 경험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어쨌든 목표 수익률을 상당히 낮게 가지고 만족할 수 있다면 그리고 기다릴 수 있다면 이건 사실은 이것만 해도 한 1시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자세한 건 책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예 바이블처럼 들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계속 이제 우리 투자는 심리 게임에서 이기는 것이다 했는데 답을 이미 들은 것 같아요. 기업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알면은 심리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요동이 잘 안 쳐지죠. 이 회사가 정말 확실하고 좋은 기업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라는데 주가가 비싸지만 않다면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주가가 비싸면 이길 수가 없어요. 나쁜 위치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게임을 하려면 좋은 위치에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격은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죠. 낮은 가격. 네, 낮은 가격이 싼 가격. 예,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걸 이제 일컬어 안전마진이라고 하는데 그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심리 게임에서 중요한 건 시장에 농락당하면 안 됩니다. 농락을 많이 당해보셔가지고
요즘은 좀 들나네요. 부끄럽게. 그렇죠. 시장이 화들짝하고 기뻐할 때, 활짝 기뻐할 때는 경계하셔야 되고요. 시장이 공포에 빠졌을 때는 기회 요인이 없는가 살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됐으면 주식시장이 쉬웠죠. 대부분 거꾸로 탑니다. 95%가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률이. 그 왜 신문 기사에 보면요, 가끔 이제 주식시장 관련해서 한국거래소에서 지수가 만약에 뭐 2,200 돌파하면은 막 이렇게 웃는 사진, 웃는 사진. 이런 사진. 그다음에 위험하지. 그 시그널이 굉장히 위험하고 주가 막 하락했을 때 막 이런 사진이 오히려 기회의 사진이. 그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카페 회원들 제가 이제 네이버에 증시각도기 카페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공중파 나오면 위험하신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요즘에 공중파에서 자꾸 불러서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러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나가고 있는데 물어보는 게 이제 섹터별 물음을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 섹터는 보통 관심이 많으니까 부른 거니까 내가 나가는 섹터는 조심해라. 지지난주에 SK바이오팜이 나왔지. 그날 이후로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시총 21일까지 밀렸어. 계속 떨어지고 있죠. 네. 아주 기가 막혀요. 그게 왜냐하면 대중의 관심이 모인 게 그래서 제가 테슬라 위험하다는 말씀드린 거예요. 앞편에서.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좀 냉정하게 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각도이라는 별명에서 이제 뭐 태도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훈훈하게 마무리하긴 했는데 사실 주식 시장을 경험을 하신 분들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실감을 하고 체감을 했기 때문에 그게 뭔지는 아시는데 막 주식하는 분들은 자꾸 예상을 해서 투자를 하고 그 예측이 맞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각도를 어떻게 그분들한테는 복기록을 쓰라고 말씀드리고요. 결국 그 복기록을 나중에 보시면 처절한 실패의 기록들이 남아 있을 겁니다. 내가 투자를 어떻게 했는지 무슨 생각 내가 무슨 생각했고 지금 시장 상황은 이런데 난 이런 생각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했는데 계속 복기록을 일기처럼 써보세요. 그러면 이제 누적적으로 나는 믿을 수 없는 인간이네 라는 게 거기에 이렇게 딱 적혀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어쩜 이렇게 바닥을 잘 읽었을까? 거꾸로 어떻게 고점을 이렇게 거꾸로 잘 읽었을까? 그대로 나올 겁니다. 해보세요. 예측을 해보세요. 맞나? 이 예측은 이것도 책에다 적어놨는데 왜 예측이 틀 수밖에 없느냐? 인간의 이게 변수 곱하기 변수가 되는 순간 경우의 수가 정확하게 예측이 안 돼요. 근데 주식시장이 마찬가지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예측이 잘 맞아요. 거꾸로. 정확히 거꾸로 맞아요. 일반인들의 생각과 그래서 이제 자꾸 시장이 너무 어렵다 그러고 그러니까 시장을 신처럼 받들지. 그래서 시장은 알 수가 없는 존재야. 그렇게 하면 영원히 노예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을 하인처럼 다룰 수 있는 기술을 가지셔야 하는데 시장은 항상 잘못된다라는 전제를 상당 부분 깔고 시장을 바라보셔야 돼요. 잘못된다. 네, 시장은 잘못된다.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의 예측도 거의 대부분 잘못될 것이다. 일종의 이걸 역발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역발상이 병적으로 돌아 우리는. 그러니까 테슬라도 역발상이 도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너무 듣기 싫은 거야. 막 자꾸 테슬라 카페에서도 테슬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한참 전에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는 그때도 나는 가격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 가격도 매력적이지 않은데 2배나 오른 이 가격을 제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여튼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장은 이용해 먹는 대상이라는 거를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승장, 하락장 이런 질문을 아까 하긴 했는데 상승장이라기보다는 그냥 상승하는 시장에서 지금 계속 회복하는 시장에서 혹은 오르는 종목을 가지고 있을 때 주의해야 될 점에서 신용거래 말씀을 강조하셨잖아요. 근데 인생 역전을 하고 싶은 친구들이 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네요. 이상하다. 이걸 오랜만에 보는 분이 어떻게 나가 했던 얘기를 이렇게 많이 알고 있지? 제가 열심히 원래 인터뷰 하러 오면은 인터뷰에 대한 사전조사는 충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신용 사실 저는 대출도 싫어하거든요. 저는 레버리지 일으켜서 뭐를 한다라는 거를 많이들 하잖아요. 저희 친구들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근데 저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신용거래를 어떻게 하면 근절? 약간 증권사에서 싫어하지 않을까?
그렇죠. 싫어하죠. 중요한 그 거래 수수료가 없어지면서 신용으로 주로 돈을 버는 네. 구조로 바뀌었는데요. 이거 프로의 영역이에요. 근데 이거 안 할 줄 알았는데 많이들 하더라고요. 프로의 영역 못하는데. 아니 근데 개인 프로가 아닌 사람들이 하는 게 문제지. 근데 프로의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가끔 한번 이 프로들도 당하는데 이번이 바로 이번 3월이 그런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선혈이 낭자했다. 무협지에 나오는 것처럼 이번 3월 달에 선혈이 낭자했는데 그 선혈은 대부분 신용을 쓰신 분들의 선혈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그냥 일반 투자자 아니고요. 주식으로 일가를 이루고 소위 말하는 성공적인 투자자, 수십억에서 수백억 이상 주식 투자로만 번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자빠졌어요. 신용거래. 예, 그분들 중에 신용 안 쓰신 분들은 지금 신났어. 계좌가 더 늘어났거든, 훨씬 더. 그건 당연한 거고. 근데 쓰신 분들이 지금 다 많이 아웃됐죠. 예, 그래서 프로들도 이렇게 죽는데 개인들이 하냐? 이건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근데 위로 올라가는 게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2,600이 갈 수도 있고 3,000이 갈 수도 있어요. 저는 3,000까지도 감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현금은 많이 점점점 현금의 총액은 점점점 늘어날 것이다. 그렇죠. 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부전장님은 워런 버핏 많이 인용하시던데 네. 투자의 유형 중에서는 그럼 이제 가치 투자?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워런 버핏을 더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많이 공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워런 버핏은 공부해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의 베이스가 채권 베이스예요. 그리고 벤자민 그레이엄으로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채권 베이스로 배웠고 그럼 미국의 많은 투자자들 채권 베이스로 투자를 한다. 그리고 채권 시장에 기회가 많은 시장이고 미국은 근데 저는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자였어요. 그리고 제가 3프로TV 처음에 할 때까지 일방적인 강세론자였어요. 근데 사실은 일방적인 강세론자는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일가를 이루고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긍정적이지 않으면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강한 긍정도 상관없어요. 기업만 정확히 잡고 강한 긍정으로 밀어붙이면 사실 이번 3월 달도 잘 견뎠으면 신고가를 낸 기업도 많거든요. 그럼 그건 확실히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사람들은 다 먹은 거죠. 그러니까 그 강세론이 꼭 나쁜 건 아닌데 제가 그 강세론을 좀 많이 꺾었어요. 왜냐하면 그 3%가 처음에는 이제 뭐 2,000명만 돼도 대단하다 막 이랬었는데 지금 뭐 구독자도 엄청나게 많고 동시 접속자도 엄청 많고 그러면서 막 따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너무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저도 같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졌어요. 그래서 무조건 강세론자 하지 말고 시장을 별로 맞출 생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좀 근사치로 조금은 맞춰줘야지 이분들이 피해를 덜 입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책임감이 좀 제가 의외 책임감이 강해. 주식 계좌 깨지면 가만 냅두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기다리세요. 반드시 제가 올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책임감이 너무 강해서 문제인데 꼭 그런데 이 책임감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저 진짜 이번 3월달에 이빨 빠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드셔서? 어떤 게 느껴지냐면 이 사람들이 도탄에 빠져 있구나. 이 사람들이 지금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구나. 이거 심리가 다 지옥이구나. 이게 막 글들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뭐 50% 그냥 빡빡 찍혀 있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내가 자칫 조금만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나게 생겼더라고. 왜냐하면 이미 다 깨진 그릇이었기 때문에 바람 하나만 잘못해도 다 날아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판단을 거꾸로 안 하려고. 왜냐면 이 바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떨어진다는 얘기를 했어요. 800까지 간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건 심했고 1100. 근데 쌍욕을 했는데 뭐? 이러면서 어쨌든 그래서 자기를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때 제가 진짜 이를 악물고 장은 원칙적으로 하려고 저도 많이 흔들렸지만 많이 흔들려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는데 내 판단이 틀린 것 같아 계속. 왜냐면 계속 틀려왔거든. 저는 1800부터 1500까지 계속 틀렸거든. 그냥 또 틀릴 것 같죠. 그런데도 아무리 봐도 이성적으로는 이건 아니니까 그래서 버티려고 노력은 했던 것이고요. 그때 이제 많이 힘들었고 질문이 뭐였지? 워렌 버핏. 그러다 보니까 워렌 버핏을 자꾸 인용하시는 이유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너무 공격 일변도로 되면 나는 상관없는데 다른 같은
이렇게 제가 노출이 되니까 아우 저는 이제는 큰일 났어. 이제 자꾸 알려지니까 점점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막 여의도는 또 조금 더 많잖아. 밥 먹는데도 조심스럽고. 알아보실 것 같은데. 이제는 그래서 내가 후배들한테 그래. 야, 우리 이제 후배들 여자 후배들도 많으니까 남으면 점심 먹는데 너 약속 없어? 그럼 같이 가자라고 둘이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조심스럽더라고 이제. 그래서 하여튼 뭐 유명해지시면 유명세를 치를 수밖에 없죠 뭐. 들어오는 건 하나도 없는데 어려운 것만 있어. 광고 하나 찍으셔야죠. 무슨 광고를? 네. 신한금융투자 여러분의 네. 투자의 각도를 하여튼 어쨌든 뭐 그래서 그 워렌 버핏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분 보수적인 분이 애플을 투자한다라는 것은 그럼 정말 많은 이것들을 보고 투자하셨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또 할 얘기가 또 많은데. 힘들어. 자, 왜 애플을 투자했느냐. 애플의 성장 가도에선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애플이 완연한 소비재 기업으로 전환돼서 이제 필수 소비재가 된 코카콜라처럼 맥도날드처럼 그런 회사로 바뀐 거야. 그렇게 확인이 된 거고 이건 사람들이 자기 생활에서 빼서 버릴 수 없는 맞아요. 소비재가 되었다는 걸 확인했고 거기서 나오는 현금 창출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ROE 수준을 확인하고 나서 투자한 겁니다. 확고한 경쟁력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한 거예요. 지금 40%가 넘죠.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어떤 입장이냐면 미국 주식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사겠는데 한 개 사시려면 애플을 사십시오. 그리고 가격은 잘 모르겠으니까 나눠서 계속 사십시오. 뭐 이런 이제 오늘 400불 넘을까 말까. 그러니까는 모르겠고 계속 사는 거지. 사서 모으는 적금식으로. 워렌 버핏과 함께. 네, 그거까지는 괜찮다. 그리고 떨어지면 더 사자. 뭐 이런 개념까지는 오케이. 네, 근데 어쨌든 그 버핏을 이용한 것은 워낙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좀 더 닮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더 하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인류 지금 현재 현존 역사상 최고자 최강의 그다음 최장의 투자자예요. 80년 투자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DNA 피 속에 투자의 피가 묻어 있다. 그리고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투자를 너무 좋아하고 편집증이야. 병자예요, 병자. 맞아요. 실제로 공부해보면 확실해. 천재가 편집증에 걸린 경우거든요. 투자 천재가 투자 편집증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투자를 안 하면 이거를 뭐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재밌어. 이것만 재밌는 사람이에요. 다른 이것만 해도 행복하고 오래 살 수 있어. 장수해. 너무 재밌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다른 거는 별로 할 줄 아는 게 많지 않은. 좋네요. 돈도 벌고 장수도 하고. 돈은 안 쓰잖아. 벌기만 하지. 그래서 기부하는 거 아닙니까? 쓸 데가 없으니까. 그런 거지.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 질문이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답할지 궁금한데요. 이 투자를 할 때 이거는 꼭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개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사실 지금 설명을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 정도 개념은 알고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걸 몇 가지 꼽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사경영 회계사님은 재무제품 모르면 주식 투자하지 마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재무제품 몰라도 투자할 수 있어요. 네, 괜찮으세요.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마세요. 상상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이거는 강방천 회장님도 얘기를 하신 건데 상상을 많이 하시고 이게 재밌어져야 돼요. 억지로 하시면 안 돼요. 투자가? 예, 재밌어야죠. 이거 얼마나 재밌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이렇게. 그리고 세계 역사의 상당 부분의 중요한 포인트들은 다 돈 문제예요. 돈 문제가 하나씩 다 끼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말 종교 개혁이 그냥 일어난 것 같아요. 그 뒤에 다 돈이죠. 예, 그게 있었잖아요. 그 뒤에 부자가 한 명 있었잖아요. 유대인 부자 누구야? 이름 생각 안 나네 갑자기. 저도 몰라요. 유럽의 최고 부자. 그 당시 최고 이름 검색해 볼까요? 유럽의 네, 최고 부자. 네네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뒤에 있었던 거거든. 네, 항상 돈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 돈 문제 중심 속에서 이의 역사를 어떻게 끌고 갈 건지를 보는데 지금은 테크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 되게 재밌으니까 이 재미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과업으로 하지 마시고 재밌어요 사실은. 되게 다양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리텐슈타인 아니요, 리텐슈타인 아닙니다. 네네네. 네. 뭐 어쨌든 네. 후거. 야콥 후거. 네, 야콥 후거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꼭 알아야 된다. 기업을 꼭 알아야지. 내가 투자하는 거는 일단 알자. 많이 할 필요는 없어. 내가 투자하는 건 꼭 알고 이 회사의 과거와 미래까지 한번 점쳐볼 수 있을 수준이 되면 좋다. 특별히 그래서 이 회사가 과거에 꾸준히 좋았는지 이 기조를 이어갈지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흐름들을 아는 게 중요하고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좀 많이 속속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리포트도 몇 개는 읽어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도 각 그 증권사별을 읽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처럼 잘 돼 있는 게 없는데 다트 있잖아요. 다트. 네.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면 그 회사의 사업의 내용을 저는 보라 그래요. 재밌고 그 회사가 우리나라처럼 친절하게 잘 돼 있는 데가 없어요. 이걸 이용을 안 하는 거야. 쫙 보면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재무제표로 확인하면 돼요. 이 회사가 말하는 게 진실인지 아닌지. 그렇게 보야지. 재무제표가 중요하고 회계적인 지식이 되게 중요한데 왜 제가 이거를 강조를 안 드리냐면 이거 하다가 사람들이 대부분 포기하거든. 어려우니까. 네.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재무제표 저는 말이죠. 그냥 10년치 요약 재무제표를 오히려 더 간단하게 쫙 봅니다. 왜냐면 흐름 쫙 보면 나오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얽매여서 투자를 못 할 거면 안 봐도 돼. 근데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아야 돼. 그게 먼저야. 그리고 이 회사가 하는 사업이 앞으로 잘 될 거냐. 근데 이거를 여러 사람들이 같이 받아들일 것이냐. 이게 중요하지. 나만 좋으면 안 돼. 네, 나만 좋으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에게 투자란 무엇인가? 어렵다. 투자는 인생이다. 투자는 인생이다. 네. 붙여주셔야죠. 왜 인생일까요? 인생과 함께 가서? 아니면 인생처럼 우여곡절이 있어서? 인생처럼 힘들어서? 네, 힘들기도 하고 우여곡절도 있고 환희도 있죠. 네. 이 투자라는 데 자기 인생도 담을 수가 있죠. 네. 인생을 걸 수도 있고. 인생을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인생의 환희도 맛볼 수 있고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인생을 바꿀 수도 있죠. 네. 그리고 꼭 드리고 싶은 말 하나는 성공 이유까지 한번 생각하시고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반드시 성공하실 수 있어요. 상상하라. 나의 성공하는 모습을. 성공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이제 안 익었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해서 많은 미리 쓰죠. 그거 아니에요. 종잣돈 모으고 이럴 때까지는 그거 아니야. 나도 많이 해봤어. 나도 많이 해봤는데 이미 이걸로 한 300% 나중에 딸과 돼서 그래서 막 다 그리고 또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는 마시고 미래를 상상하시고 긍정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 투자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없으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는데 인내하시면서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인내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